안녕하십니까. 대치동 365 열린가정의학과 김갑성 원장입니다. 그동안 공부 많이 하셨어요? 제가 올려드린 거? 주변에 이제 너무 이제 어려운 것을 쉽게 이제 해설해줬다고 고맙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메일도 주시고 쪽지도 주신 분들이 있고요. 그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독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사실 뭐 그걸 바라고 누른 건 한 건 아닌데,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5번 했죠, 강의를. 오늘은 이제 6번째 강의는 대사치료 프로토콜, 우리 이제 본문 이제 우리 소설 같은 얘기, 우리 제인의 암 극복, 이제 극복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다 읽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핵심적인 거 좀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것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파트 1 대사치료 프로토콜 발견, 이렇게 스피드하게 진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설집이기 때문에 안에 내용을 읽으면 좀 시간적인 뭐랄까 낭비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이런 단어 이제 가볍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 뭐냐면 이제 34쪽 봅시다. 이제 하루 동안 먹을 음료, 뭐 스피룰라, 뭐 크로렐라, 뭐 온갖 것들 분쇄해서 믹스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통에 담아서 이제 수시로 이제 드셨던 것 같아요. 하루에 뭐 우리가 먹는 건 150, 200cc씩 뭐 오전, 오후 해가지고 한 뭐 이렇게 따로 이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믹스로 갈아서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이든 뭐 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은 게 이제 녹차가 아닌가 싶어요. 녹차가. 30쪽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40쪽 보시면 PICC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말초 삽입형 중식 정맥관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 이제 뭐 병원 가보시면 알 거예요.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누구 뭐 병문안을 가면 팔이나 아니면 목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제 삽입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게 심장까지 이제 그 관이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관이 있으면 왜 좋냐? 이제 약물 투여할 때 말초혈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말초혈관의 뭐랄까 그 자극이라고 할까 이런 거 손상, 하여간 자극을 좀 확실히 완화시켜주고 불편감을 확실히 이제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갈 페이지가 빨리 나가겠습니다. 72쪽. 어우 스피드하게 나가죠? 네. 나는 이것을 이전에 몰랐을까? 암세포 포장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이제 암세포 표면에 많은 포장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이제 암세포는 포장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 위에 포도당을 이제 접수할 수 있는 많은 이제 저희가 필요하죠. 이제 팔들이 필요할 거예요. 포도당들을 많이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암세포 복제에 필요한 많은 또한 암세포가 증식을 하려면 복제를 해야 되겠죠. 그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럼 이제 포도당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포도당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암은 항상 굶주려 있어요. 배고프다. 캔서셀 헝그리. 정상세포와 다른 암의 대사 치료를 치료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 이 점이 간과되지 않는 데가 중간에 돼 있어요. 암은 산소가 충분한 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충분한 환경에서는 뭐 그렇다. 왜 산소가 충분한 환경에 살아남지 못할까? 충분한 산소는 이미 이제 정상 세포들이 많이 이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어요. 그보다도 이제 암은 원래 이제 원시적인 이런 이제 세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소가 없는 현기성 상태를 이제 좋아하고요. 이스트가 발효하는 것 같이 암은 성장하고 발효하기 때문에 해당 가정이라고 하면 이제 원래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원래 이제 미토콘드리아 아닌 세포질에서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죠. 이걸 이제 해당 과정을 하는데
그런 형태를 이제 암세포는 취하죠. 이게 보통 원시적인 이런 방식이긴 한데 이런 발효 과정은 이미지를 생산하는데 아주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에너지 2를 생산하는데 뗄감은 하나가 필요한데 암세포는 2를 생산하는데 뗄감이 5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막 잡아들여 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주변에 있는 것을 막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길을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신생 혈관 생성을 하기 위해서 신호와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도 있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는 신생 혈관을 이제 막 만들어요. 그것이 또 암세포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넘어가시고 73쪽에 이제 아래에서 열차쪽 보면 암의 대사를 늦추거나 중단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이제 제인의 생각이 있어요. 넘어가시고 76쪽 보면 나는 혈당을 최소한으로 낮춰야겠다. 이에 따라서 빵이나 설탕 같은 단순당이죠. 단순당을 먹지 않았고 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인슐린 글로스펙타 IGF-1 호르몬을 하면 유제품과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고기는 먹었지만 뭐 어쩌고 했어요.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감자, 토마토, 루바루, 자몽, 딸기 같은 음식 먹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음식 너무 산성적이고 내 몸의 염증 반응을 자극하는 거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76쪽 아래 보면 요즘에는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76쪽. 요즘에는 음식물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음식을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이게요. 알러지 검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시형 알러지가 있고 지연형 알러지가 있는데 직시형 알러지는 우리가 일반 혈액 검사에서 곧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험 적용 받으려면 혈액 검사를 해서 처음에 이제 면역 글로불린 IgE 토탈 IgE라는 게 있는데 이게 수치가 200이 넘어야 돼요. 적어도. 그러면 이제 직시형 알러지 검사인 마스트 검사를 보험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병원에 가서 나는 뭐 알러지 검사하고 싶다, 팔을 내민다고 한들 바로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초진에는 이제 직시형 알러지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삭감을 때리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공단에서 삭감을 때려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1차적인 검사는 이제 일반 혈액 검사를 하죠. 일반 혈액 검사도 하고 거기에 뭐 토탈 IgE 면역 글로불린 그 항목을 넣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IgE라는 토탈 IgE라는 이제 항목이 이제 많이 올라가면 이제 다음 연락이 가죠. 다음에 왔을 때 이제 마스트 검사를 이제 보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연형 알러지 검사라고 있어요. 지연형 알러지 검사는 우리가 이제 알러지인데 뭐에 알러지에 노출됐을 때 바로 이제 알러지가 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 잠수를 타요. 그리고 뭐 일주일 됐던 뭐 2주가 됐던 나중에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요거는 지연형 알러지 검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검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음식물 알러지나 이런 거 알고 싶다. 근데 이거는 자체가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급여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 비급여인데 아마 검사료가 꽤 돼요. 2, 30만 할 겁니다. 아마 우리 병원 얼마나 하더라? 한 3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지연형 알러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를 해야 될 상황이 되면 뭐가 되냐면 답답하죠. 뭐가 답답하냐면 하늘을 보게 되죠. 의사 선생님들이. 왜? 환자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털고 싶지 않으니까. 털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아니까 이제 검사는 해야 되겠고 돈은 들어가고 그것도 병원에서 제살 깎기로 해서 해줄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병원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원들 월급도 주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비싼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요. 오늘은 진짜 라이브로 하고 있네요. 보니까 77쪽 보시면 나는 무릎 때문에 이미 글루코사민이 있었고 비타민 C 섭취량도 늘렸다. 우리 아마 앞에 뒤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글루코사민이 이제 MMP
MMP3인가? 뒤 보면 뭐 MMP3인가 뭔가를 봅시다. 412쪽에 나오네. MMP3. 응? 그 성장인자하고 MMP3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전이에 관련된 거죠. MMP3에 글루코사민이 이제 억제하고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이는 이제 무릎이 아파서 글루코사민을 이미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땡큐죠. 그러니까 제이는 축복받은 사람 같아요. 축복받은 사람. 이런 거 보면 이제 무릎이 아파서 이제 글루코사민 먹었는데 이게 전이를 막아주는 전이에 관련된 MMP3를 이제 억제하는 거였다. 참, 얼마나 우연이지만 이제 하느님의 가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글루코사민은 좋은 것을 밝혀줬다. 장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장내 세균이 좋은 먹이가 된다. 글루코사민은 MMP 저해제다.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인아제 이니비터죠. 이게. 경구용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섭취해 오히려 뇌병에 힘을 불어줬다. 그러니까 경구용 비타민 C하고 비타민 E가 있는데 이거는 좀 먹는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경구용 비타민 C를 먹어서 우리가 이제 정맥 영양 주사로 맞는 비타민 C 이상의 효과를 본다면 상관없는데 이게 낮은 비타민 C면 오히려 암을 이제 도움을 준다는 이런 소위 말해 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큰 이득이 있나 하는 약간의 개인적인 의문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쟤는 경구용 비타민 C하고 E를 섭취를 하지 말자라고 이제 가족적 표현에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필요한 게 뭐냐면 암 예방을 위한 영양제가 있어요. 암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제와 암이 이미 걸렸을 때 이제 필요한 영양제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거죠. 코엔자임 코큐텐도 그렇고 또 하나 우리 글루타치온 얼마나 우리 많이 좋아해요. 글루타치온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암이 되는 순간 글루타치온이라는 놈이 이제 저쪽 편에 이제 적의 편에 쓰는 거죠. 아군과 적군을 나뉠 때 적군 편에 쓰는 영양제는 무엇이는가? 아마 저번 시간에 다 얘기했죠? 아마 얘기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적군 편에 쓰는 영양제들을 우리는 이미 5번에 더 걸친 그 시간에 걸쳐서 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보면 438쪽 보면 이제 좀 나와 있죠. 시스테인, NAC 보충제, 유청 단백질, 아스파라거스 피해야 된다. 코엔자임 Q10도 피하고 저용량 비타민 C, 비타민 E도 이제 좀 피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인이 이제 쓴 거고요. 좀 넘어가시면 오늘 엄청나게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네. 네?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그리고 91쪽 보시면 이제 중간에 보면 영양학적 케톤증이라고 있어요. 뉴트리셔널 케토시스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케토 엑시도시스라는 게 있어요. 영양학적 케톤증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식사를 통해서 이제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케톤 상태를 만드는 거죠,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이거 우리 보통 케톤식이라고 하잖아요. 케톤식이는 저탄고지에서 좀 더 탄수화물을 좀 더 압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압박을 하면 이제 케톤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어차피 저탄고지도 이제 그와 같은데 좀 더 스트릭하다, 좀 더 꽉 조인 것, 좀 더 엄격하게 더 탄수화물 더 조인 거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이제 케톤 산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당뇨 조절 안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혈당도 있고 고혈당이 있는데 세포는 이제 굶주려있는 상태고 이에 따라서 이제 케톤 쪽에서 이제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인해서 케톤 산증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모르셔도 돼요, 사실. 이 정도만 알으셔도 상당한 이제 수준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94쪽 보시면 중간에 보면 내 식사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암은 많은 양의 포도당을 필요로 한다. 만약 내가 포도당 섭취를 줄인다면 암의 방어력을 조금이라도 약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는 이제 제인이 이제 쓴 글이죠. 일기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접속해서 보시는 분 있어요. 이거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이따가 이제 제가 이제 해서 카페에다 올려드릴게요. 뭐 바쁘신 뭐 밥을 하셔야 되는 분 지금 뭐 7시 8시인가? 8시 반이네. 뭐 밥을 하셔야 되는 분, 뭐 보호자분들 뭐 밥 하셔도 돼요. 이따 제가 녹화해서 이거 그냥 올려드릴 테니까 마음 편안하게. 나는 뭐 시간이 남아서 그냥 라이브 듣겠다. 라이브 들으셔도 돼요. 95쪽 보면 당을 적게 섭취하고 영양제를 먹었더니 분명 효과 있다. 효과 있죠, 당연히.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겠죠.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중간 아래 보면 95쪽 아래 보면 의사들이야 바로 아래줄 보이세요. 의사들이야 암덩어리를 잘라낸 후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 밑에 보면 암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이 터져서 암이 주변 어디든지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정말 상식적인 생각이 아닌가. 내 생각에는 조직 검사는 손상을 막으려는 신체의 노력을 확실하게 엉망을 만드는 길이다. 조직 검사는 사실 딜레마예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이 이제 타입이 어떤 타입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또 어떤 정보도 주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그잖아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종양은 일종의 섬유성 피막으로 대부분 쌓여있어요. 몇십 명이 쌓여있는데 염신 끝부분 정도의 크기 종양도 수십억 개의 암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외과 의사들은 암을 수술할 때 폐암을 수술할 때 수술한 시간 동안 암세포 터져 나오지 않게 최대로 주의한다. 그래서 이제 암이 있으면 암 주위보다도 더 많이 잘라내는 것이 이제 잘라내서 제거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개연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최대한 전이를 막으려고 의사들도 노력해요. 일부러 뭐 암 전이 시키려고 뭐 의사 선생님들이 뭐 수술하겠어요? 환자들을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그죠? 스스로 암이 전이되는 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어느 정도는 이제 또 전이를 또 각오해야 돼요. 외과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제 알았다. 이건 아니죠. 뭐 전이 가능성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오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97쪽 보시면 위에서 7번째 줄 나는 식단 조절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한평 세포 상피암 항원 수치를 많이 낮춰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암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을 굶기면 되지 않겠나. 이제 암을 이제 굶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인이 많이 이제 동기부여가 된 거죠. 100페이지 보시면 대사 치료와 유전자 치료의 조합이 필요한데 대사적 접근은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치료 방법이 생각되고 있다. 현재는 그렇죠. 대사적 접근은 아직 뭐 폭넓게 이제 받아들여져 있는 건 아니에요. 주류에서는 주류에서는 그냥 그렇다. 101쪽 보시면 암에 대한 연구 볼게요. IGF, VEGF 같은 성장인자들은 설탕, 고기, 유제품을 섭취하면 나타난 염증과 이에 따른 대사의 변화가 밀접하게 변한다. 이제 이것을 먹으면 몸의 염증 수치가 늘어나는 거죠. 대사 밀접하게 관련이니까. 이런 몸의 염증 수치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방문해서 나의 염증 수치에 대한 이제 추적 검사를 하게 되죠. 몇 월 며칠 날은 얼마, 몇 월 며칠 날은 얼마, 몇 월 며칠 날은 얼마. 그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고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2쪽 보면 첫째 줄 암은 전신질환이다. 전신질환입니다. 그래서 종양 표지자, 즉 튜머 마커는 혈액 검사로 알 수 있고 암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암은 단순히 떼어나는 것만으로 치료가 충분한 덩어리가 아니다. 떼어난다고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얘네들 잔당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전이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5번째 의약문헌에는 사이클로옥시제나제 저해제가 암에 유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뒤에서 얘기했죠. 콕스가
콕스가 이제 염증과 관련 있는 효소고 이게 암 주위 신생혈관 자극을 돕아서 VEGF를 자극하는 것을 이제 한다. 그래서 새로운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암으로 공급되어 지속적으로 더 크게 자라도록 하는데 이제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그럼 이 항염증제가 이 효소를 멈출 수 있느냐? 사실 아스피린은 콕스2와 VEGF 저해제예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제인이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3쪽 보면 아래에서 5번째 줄 만약 이부브루펜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형 진통제 엔세이드는 아스피린과 같이 피를 묽게 하지 않아서 수술하는데 더 안전할지는 궁금했어요. 아스피린 대신 엔세이드 쓰면 안 됩니까? 수술 중에 이런 생각도 했다. 근데 104쪽 보면 엔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먹으면 이제 위궤양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위궤양.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가시면 근데 이제 아스피린을 이제 1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제 제인이 아스피린을 이제 먹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아스피린 왜 먹는지 아시죠? 우리 뒤에서 아마 네 번째 시간인가? 네 번째 시간에 이제 다 얘기했어요. 넘어가시고 109페이지 보면 이제 제인이 결혼한 거 사진 올라왔네요. 남편 얼굴 잘생겼네. 자, 이 통합의학의 효과 111쪽 보시면 111쪽, 112쪽 봅시다. 암을 예방하는 한 5째 줄인가? 암을 예방하는 영양치료제와 암을 예방하는 거와 암을 치료하는 영양제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어떤 때는 암 치료에 예방이 되고 어떤 때는 암이 됐을 때 적이 되고 이 경계가 약간 애매한 놈들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논문들을 보면 뭐 도움을 준다. 근데 뭐 커큐민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쓰는데 뭐 어떤 논문 보면 뭐 글루타치온 레벨을 올린다. 그럼 커큐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광학 먹지 말아야 되냐. 어떤 때는 쓰고 어떤 때는 안 쓰고 어떤 때는 이제 경계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영향을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약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작용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약을 썼을 때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작용만 너무 부각을 하면 그 약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양제가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되니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어느 정도 더 기여를 많이 하느냐. 그래서 이제 쓰게 됩니다. 이제 컨트로버시한 즉 논란이 분분한 거는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느 상황에서는 이건 도움이 안 되니까 빼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면 때문에 이제 단독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체크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제 선생님들과 의사 선생님들과 손을 잡고 같이 나가셔야 됩니다. 112쪽 중간에 보면 일부 항산화제, 경구용 비타민 C나 E나 NAC 즉 아세틸 시스테인은 암 발생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암 발생하기 전에는 비타민 C, E, NAC, 글루타치온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암이 생겼다. 그럼 요것들은 이제 우리 편이 아니라 이제 암세포 편에서 써서 얘네들이 이제 작용하는 애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려면 구분할 수도 있지만 좀 명확하게 그래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려면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나가야 됩니다.
113쪽 보면 자연적 관해, 질병이 자연적 소멸이라고도 한다. 내가 드린 엄청난 노력을 생각하면 정말로 생각해도 쉬는 용이다. 자연적 관해라는 건 사실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이나 여러 가지 그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이제 영양제로 해서 이제 한마디로 우리 대사자 치료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해서 도움을 받으려면 아마 여기 제인도 그랬지만 여기 써 있지만 6, 7개월, 7개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 3분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이제 계절이 한 3번 정도 바뀌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사적 치료로서는 한 3분기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끈기와 인내와 기도와 함께 이제 가야 돼요. 굉장히 힘들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제 따라오니까. 말이 그렇지 뭐 여기서 뭐 필요한 여러 가지 걸 다 살려고 해봐요. 보험도 안 되죠. 뭐 여행지 보험 되는 거 없잖아요. 또 우리나라 못 구하니까 해외 직구도 하게 되고 이런 점이 있어요. 철저한 식사 습관의 변화와 연결된다. 설탕을 먹지 않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상황이다. 설탕 어제 제가 수박을 먹었어요. 수박 먹으면 너무 달아. 너무 좋아. 행복해. 해피해. 근데 이게 설탕이야. 이런 생각하면 이제 못 먹죠. 저는 암이 있지는 않지만 아니어서 이제 이런 맛을 보는구나, 이런 행복을 느끼는구나 이제 감사하고 있어요. 설탕을 먹지 않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제 또 좀 내려가면 이 책의 요점은 유제품과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IGF-1, 인슐린 크로스펙터 1을 떨어뜨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했어요. IGF-1 높아지면 안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죠? 넘어가시고 114쪽 중간에 보면 감자는 나의 리스트에 분명히 금지되어 있다. 감자는 절대로 먹으시면 안 돼. 감자는 X야. 감자 퇴출하셔야 돼요. 암 환자들한테 퇴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원래 이제 닭고기 요리 이런 거 할 때 감자 다 들어가고, 우리 이제 KFC나 뭐 맥도날드 가면 이제 감자튀김 맛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나도 살아야 되니까. 115쪽 보면 이제 절당 다이어트가 열정적 아닌 사람이 있다. 115페이지 보면 1900 아래 보면 이제 7번째 1990년대에 몽띠나게 다이어트 방법이 여러 유행되었다. 좀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필요 없는 얘기고요. 116쪽 보면 위에서 4번째 줄, 지방을 먹는 것이 인슐린과 혈당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심혈관계 건강에 대해서도 지방은 악마가 아니었던 것이다. 음식마다 당지수가 다르다는 걸 기억했다. 음식을 먹은 후에 혈당이 갑자기 상승하게 되면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 인슐린량을 계산해서 당지수를 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당지수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당지수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뭔 얘기냐?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당지수가 큰 차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당지수가 낮다고 이걸 난 먹으니까 당지수가 낮는 거는 난 나에게 좋을 거야 하고 먹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기 우리 그때 리얼타임으로 찍찍 핸드폰으로 하는 이제 실시간 연속 혈당 체크를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2주 동안 그거를 초기에 여기다 달아가지고 하라고 하냐면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이제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먹고 있대요. 그렇지만 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조리 방법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 팔에다가 이제 연속 혈당 그 기구를 이제 하라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비싸요. 한 15만 원 정도 하고 이제 또 이제 다행히도 실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2주 동안에 자기가 먹어야 될 식단,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있는 자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 잘 먹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나의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진짜 몰라요. 진짜 이게 체크해서 그때마다 하나씩 알아내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 기간이 2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 혈당 의료기기가 이 연속 혈당 기기가 2주만 작동해요. 2주엔 또 새로운 걸 갈아 껴야 돼요. 그럼 돈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2주 안에 해결해야 된다.
여기 보세요. 당지수가 낮은 식사는 확실히 혈당을 떨어뜨렸다. 혈당과 포화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고지방식이라면 간과 담낭에 무리가 가는 점이 걱정되었다. 고지방식이라면 이제 간과 담낭에 좀 무리가 가요. 무리가 갑니다. 여기 봅시다. 맨 밑에 줄 달걀, 너트,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과 같은 기름을 섭취하도록 한다. 이런 기름들은 이제 식사 중에 보통 섭취를 하세요. 식사 중에 좋은 기름들이니까. 중간에 내려가시면 정제된 곡물, 설탕, 일부 과일과 같은 탄수화물은 혈당과 인슐린을 급격히 상승시킨다. 그 다음에 간은 남아돈 당분을 지방으로 바꾸어 지방이 더 많이 쌓이게 돼요. 지금 시끄러운데 지금 저희 병원 에어컨이 좀 순환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해를 하시고 좀 시끄럽죠? 이거 끝나면 이제 바로 할게요. 천천히 흡수되어 혈액으로 나오는 탄수화물은 인슐린과 포도당의 급격한 상승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게 당지수가 낮다고 해서 나에게 맞을까? 조리 방법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그걸 꼭 체크하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왔습니다. 나는 지방에 대해 어떻게 할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다.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카놀라유, 해바라기씨 같은 오메가6 기름을 많이 사용하면 암의 혈관 생성에 도움이 된다. 오메가6는 분명히 금지된 품목이었다. 오메가6는 좀 품목이었다. 오메가3는 생선이 많다. 오메가3 좋겠죠? 오메가6는 안 된다. 오메가6. 오메가6의 대표적인 게 달맞이꽃 종자유잖아요. 달맞이꽃 종자유. 오늘 너무 힘들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118쪽은 다음 시간에 좀 할게요. 118쪽 저도 이제 곧 진료를 해야 돼요. 지금 8시 45분이라 15분 전이네요. 진료를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요거를 이제 녹화를 해서 올릴 거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빵빵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리고 등잔 밑에 어둡다는 얘기 항상 하잖아요. 기인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자기 지역에 사는 기능의학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you.